안녕하세요. KBS 3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KBS 3라디오 연중기획으로 제작하고 있는 라디오 열린 채널 우리가 만드는 우리 이야기 그 5번째 편 3인 3색 중 첫 번째 1인을 맡게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지금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카메라도 봐야 되고 라디오 녹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주 긴장돼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 뻗치는 머리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장인 당사자 개인으로서 아주 저의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지원하고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도 돌아보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대학에서 장애인 특별전으로 처음으로 입학이 들어간 사람으로서 지금도 후배들을 위해서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그리고 학교에서 인권학위를 맡고 있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형수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참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형수님 할 때 형수라고 외우시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입에 잘 붙는 이름이죠. 물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줄 때도 있지만 물론 저는 또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라는 장애도 갖고 있죠. 그건 물론 국가가 저를 행정적으로, 의학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붙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이름일 겁니다. 오늘 그런 저의 장애를 둘러싸고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프닝 때 들으신 음악은 크립이라고 아마 그 영화에서나 라디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금지곡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아마 금지곡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장애를 대표하는 많은 노래 중에 이 크립도 중요하게 장애를 이야기한 노래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 때 영화나 다큐멘터리 만들 때 많이 썼던 곡이라 추억을 되새기면서 여러분한테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요. 부산에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장애라는 이유로 취약 통지서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군데 일반 공립학교를 가면 9군데는 장애를 이유로 다 거부를 당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사립초등학교를 갔죠. 아마 지금은 학교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부산에 있는 동래초등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10군데 그렇게 입학 거부를 당하고 나니까 사실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 그 학교 측에 입학이 가능하냐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요. 전화 받은 선생님들이 의문을 표시하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우리는 학생을 고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0년도 때 장애인으로서 부산에서 손꼽힌 일반학교 다니는 학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던 부산 동네 초등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비뽑기를 하기도 했죠. 나중에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비밀을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네가 뽑은 모든 제비에는 네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어요. 다른 비장애 학생들은 우리 학교를 못 와도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너는 우리 학교밖에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우리 학교가 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뽑으려고 너의 이름을 다 집어넣었다 라고 고백을 하셨죠. 일종의 약간의 비리인데요. 어쨌든 저는 아직도 그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학교가 학생을 고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제가 아마 오랫동안 장애인 교육권 활동을 하고 대학에서 또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네, 제 나이가 나오네요. 아직도 우리 교육 현장에는 이런 교장 선생님의 말씀, 저희 입학을 받으면서 전화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차별을 이유로, 혐오를 이유로, 오로지 힘들다는 이유로 골라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는 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대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학교는 학생을 고르지 않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요. 제가 서울에 온 거는 1995년도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전국에 6개 대학교가 실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200여 개 모든 대학들이 다 실시하고 아마 장애 학생이 한 2,000명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연세대학교에 뽑혀서 입학을 해서 서울로 이렇게 그때는 통일호였죠. 제가 한 6시간 걸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통일호를 타고 새벽 4시 반에 부슬비가 내리는 서울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도 끊겼고 지하철도 운행을 안 해서 택시를 잡아서 대학 기숙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택시 정류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앞에 사람이 먼저 가서 서시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 때만 해도 저 같은 장애가 있고 안경을 쓴 사람들은 첫 손님으로 태우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미신이지만 미신을 빙자한 차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도 그런가 하면서 굉장히 주저주저 어떻게 학교를 가지 겁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아저씨가 막 창문을 내려서 오라고 손짓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시골 청년으로서 굉장히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납치라도 하나? 겁을 굉장히 먹었었는데 그분께서 막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태우지 않고 저한테 와서 먼저 타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탔죠.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다고. 이렇게 힘들게 서서 목발 짚은 사람을 먼저 태워야지. 왜 이렇게 그러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이어서 겁을 먹었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대학교를 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가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굉장히 무섭고 또는 주저되고 뭔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막 하면서 아마 신촌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기숙사였는데요. 우리 택시기사 선생님께서 내려주시면서 사실은 택시비도 굉장히 좀 비싸게 나왔어요. 근데 한 5,000원 깎아주신 걸로 기억이 나요. 굉장히 큰 돈을 깎아주셨죠. 그러면서 내리는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우, 청춘인데 그냥 해봐, 달려. 굉장히 사실은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냥 손님한테 격려치 한 말이었겠지만 지금까지도 살면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우리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뭐 식당을 가더라도 거부당하지 않을까, 뭐 콘서트를 가더라도 제대로 공연을 볼 수는 있을까, 우리를 손님으로 환영해 줄까, 이런 불안들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차별과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저는 뭐 새로운 곳에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또는 뭐 장애를 모르는 곳에 가서 저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또는 밝혀야 될 때
이 택시기사 아저씨의 그 달려 청춘이 한번 해봐, 이 말이 늘 귓가를 때립니다. 지금은 청춘도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시려는 분, 처음으로 초등학교 가고,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식당을 가시려는 장애인분들은, 뭐 거부를 당하실 수 있고 차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늘 용기를 내서 달려보시기를, 저도 한번 택시기사분의 나이가 돼서 이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 덕분에 저는 큰 용기를 가졌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뭔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다는 걸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택시기사분이 막 저한테 손짓할 때 사람들이 홍해 가이듯이 제 앞에서 사람들이 쫙 갈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시면 장애가 참 멋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한번 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단지 이런 격려들을 식당 갈 때, 어디 이동할 때, 학교 갈 때만 쓰지 마시고 연애할 때도, 소개팅 할 때도, 취업할 때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들어간 대학의 전공이 남자와 여자들이 반반 있는 그런 과였습니다. 반반 정도 대학생들이 있으면 범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커플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과에서 커플을 못 만들고 있는 남성 5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 친구가 굉장히 저를 애다프게 보고 너에게도 소개팅을 시켜줄게 막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리고 장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부족해서 무슨 소리고 너가 나를 놀리는 거가 막 부산 사투리도 튀어나오면서 막 성질을 내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거절했더니 그 위에는 어떤 소개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뭔가 이성을 만났을 때 또는 동성을 만났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걱정이 되셔서 또 열등감이 돼서 주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팅이라는 것은 주선자가 아마 상대방에게 저의 내성마비, 내분변 장애를 좀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부실하고 좀 뭔가 몸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렇게 청춘이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상대방도 시대가 시대니만큼 장애가 있네, 좀 부담스럽네 라고 느꼈겠지만 그 상대방이 장애가 있지만 한번 만나보고 설레이면 연애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오케이를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장애를 이유로 과거의 나쁜 경험 때문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앞에 놓인 좋은 기회, 오케이를 해준 기회, 장애를 한번 매력으로 느껴볼까 생각했던 그 기회를 뻥 쳐버렸죠. 안 그래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은 장애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기억 때문에 또는 차별받는 경험 때문에 위축되시고 상처가 있지만 미래의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들을 남기는데 주저하지 마시라. 자, 여러분들이 그런 아픈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를 차별한 사람이 좋아하겠죠. 우리를 거부했던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 차별과 거부에 굴복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그 택시기사 아저씨와 함께 얘기했던 걸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택시 아저씨가 사람들한테 제가 두려움에 오그라들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외쳤거든요. 이 사람부터, 못발 짚은 저 사람부터 태웁시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가든 소개팅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그런 꼭
택시기사 같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꼭 나타날 거고요. 제 친구처럼,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던 친구처럼, 너의 장애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한번 연결돼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를 뭔가 싫어하고 거부한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 너의 장애가 참 가치 있어, 매력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뻔뻔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춘기 지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때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국문과를 나와서 지금 이 자리 제 앞에서 여러 가지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라디오 작가가 되거나 또는 드라마 작가가 되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고민이 있었어요. 원고지에 글 쓰는 시대라서 손이 불편한데 내가 원고지에 글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막 대학 진학에 고민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그때만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대학 그 교단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또는 칠판에 판서를 충분히 못한다고 교생 실습도 안 시켜줬던 시대였어요. 근데 막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복도에서 막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지나가는 결혼 선생님께서, 결혼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결혼 선생님께서 저를 띡 한번 보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그런 걸 고민하고 있노? 네가 대학 갈 때만 되면 컴퓨터가 글을 쓸 거야. 원고지에 글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교 들어오니까 한창 그때 뭐가 들어오고 있죠? 프레젠테이션 한글 1.5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 교사를 5% 뽑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노조도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가 되려는 많은 장애인분들도 과거에 그런 나쁜 것들을 듣기보다 미래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국어는 잘했지만 미술은 굉장히 못했습니다. 사춘기 때 얼마나 저의 육체에 대해서, 저의 경직에 대해서, 저의 뒤틀림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미술 시간인데요, 우리 미술 선생님께서 뭔가 창의적이고 특별한 거를 그려보라라고 했었 적이 있었어요. 또 그림도 잘 못 그리니까 저는 찰흙으로 조소를 빚겠다라고 반항을 했죠. 그리고 아름답고 뭔가 유니크한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저항심이 극에 달아가지고 제 몸을 그냥 이 비틀어진 하체를, 꾸벅한 하체를 한번 드러내보자 라고 하면서 저항심으로 막 저의 장애를 빚어서 이렇게 그림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냈던 미술 작품이 제가 고등학교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점수가 되어버렸어요. 미술 선생님께서 만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찰흙에다가 한 가지를 붙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너의 몸은 아주 유니크하다. 아주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을 빚듯이 소중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장애에 대해서 생각이 바꾸게 된 계기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장애를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계속 존중받아야 되는 아주 멋있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소개팅 자리에 저도 그런 것들을 고백을 했지만요. 또 한번 이렇게 대학 때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아까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막
신문 일면에 나오고 라디오에서 또는 KBS 뉴스에서 장애 학생이어서 대단하네, 입학을 했네, 이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2월 27일인가 8일이었는데요. 바로 다다음 날 입학식이었어요. 학사 일정이 되게 늦어져서 아무도 제가 다닌 대학에 제가 입학했는지, 장애 학생 22명 입학했는지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학교 등교할 때 비장애 학생들은 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학교에 응원가도 모르고 응원하는 것도 모르고 전혀 신입생으로서 받은 정보도 없이 처음에 3월 2일 날 과 동기들을 만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쭈삣쭈삣 이렇게 수업을 마쳤는데요. 갑자기 저와 함께 입학을 했던 휠체어 이용하는 친구와 함께 제 주위에 비장애인 친구들이 쫙 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어봤죠. 그 비장애인 동기들이요.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너의 정체가 뭐니? 왜 오리엔테이션에 안 왔니? 처음 보는데. 막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으면서 아마 제가 그 다음에는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들이 워낙 격하게 환영을 하고 격하게 저의 정체들을 추궁하는 바람에 동아리방에 갇혀가지고 인사를 계속 한다고 못 나갔어요. 그게 아마 또 제 기억에 가장 살면서 제가 어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환영받은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억들이 미술 선생님들 기억, 그리고 대학교 와서 환영받은 기억, 소개팅을 제안받은 기억, 수없이 저도 차별과 거부를 당했지만 제가 50년 살면서 제가 늘 기억하고 저에게 힘이 되는 건 저를 환영하고 저의 장애를 밝히고 저의 장애를 또 반겨주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좀 더 훈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중순쯤이었어요. 어떤 선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있다. 과 선배였는데요. 저는 무슨 일인데요? 하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못 갔다고 과들이 다 가야 되는 총 목고지 MT라고 하죠. MT에 사전 답서를 같이 가는 기회를 저에게 특별히 줬던 겁니다.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못 갔다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너를 소외시킨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저를 특별히 불러서 껴주는 것도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학교에서 소풍 갈 때나 운동했을 때 너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위험하지 않겠니, 이렇게 계속 뭔가 거부 아닌 거부를 당하다가 우리가 너를 놓쳤으니 그 놓친 기회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히 너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전 답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신촌 버스 정류장이었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그런데 선배 누나가 그때 막 비가 안경에 다 꼈었는데요. 노래 하나를 부르는 거였어요. 제가 잘 모르는 아주 진중한 노래였는데 기숙사 앞에 저를 대다 주고는 전화카드 한 장을 주면서, 그때는 공중전화에 전화카드를 했던 시대였거든요. 저희 아직 시티폰도 핸드폰도 안 나왔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자주 나에게 전화를 해라 하면서 전화카드 한 장을 주면서 불러준 노래가 아마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민중가요였어요. 사실은 생일 파티 때, 비자인들 생일 파티 때, 또는 비자인들이 어디 놀러 갈 때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너를 만나고 싶다, 전화 받고 싶다 했던 기억이
20년부터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외롭고 힘들 때 이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을 지금도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들어봅니다. 추억에 돋는 노래죠. 그리고 예, 전화카드 잘 모르시는 MZ들한테는 또 새로운 레트로한 기회가 될 테니까 이 노래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전화카드 한 장 사고 싶으시죠? 중고마트에 아직도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방 어딘가에 그 누나가 준 전화카드 한 장 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떨고 있죠? 예, 눈빛은 깜빡이고 있고요.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방송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피터팬 이야기 다 아세요? 영화로 보신 분도 있고 또는 드라마로 보신 분도 있고 동화책으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 그 안에 후크 선장이 나옵니다. 후크 선장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많은 장애를 갖고 있죠. 손도 하나 없죠. 눈도 하나 없죠. 심지어 다리도 하나 없어요. 예, 아주 많은 중복,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작에는 다리가 다 있어요. 사실은 일본에서 완구 업체들이 만들 때 처음에 예, 다리를 나무 다리로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크 선장을 바라볼 때 후크 선장이 불쌍하신가요? 네, 하나도 안 불쌍하시죠. 왜 안 불쌍할까요? 악당이니까? 빌런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후크 선장 부를 때 장애인 후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부를까요? 후크 선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죠. 어떤 믿음? 뭔가 본인께서 뭔가 있으니까 선장하겠지. 예, 선장 혼자 못하면 선인들이 도와주겠지. 항해사가 도와주겠지. 루피처럼요. 만화 원피스의 루피처럼. 자, 우리가 선장이라고 부르는 순간, 선장이라고 스스로 믿는 순간, 네,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뭘 하든 무엇라고 악플을 달던 무엇라고 댓글을 달던 여러분들이 내 장애가 멋있고 가치 있고 존중받는 거라고 믿으신다면 네, 많은 선원들과 항해사와 요리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장애를 멋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국 오면서 짜증이 났어요. 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나의 경직 때문에 나의 장애 때문에 침대에 떨어져서 예, 방송국에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장애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반면에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처음으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 앉아서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장애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가치와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것, 그거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들을 얘기 들어주면서 제가 사춘기 때 미국 AFGM 방송에서 뭔가 장애 때문에 쪼그라들 때 매일매일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영화 음악 한 편 들려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의 Favorite Things,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장애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